안녕하십니까.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특강 나의 삶 우리 부동산이란 주제로 오늘은 제5강 부동산 관련 세금 나와 국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올바른 이해, 이런 주제로 오늘 같이 학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주제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또 어느 정권이든지 부동산에 대한 정책, 특히 그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그 세금 정책은 정책의 중요한 공약사항이고 또한 추진해 나가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세금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뒤지는, 조금 강하게 말씀드린다면 조세 저항부터 생각해내게 됩니다. 또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둬들여서 나라를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서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요, 단순히 납세를 걷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매긴다 그러면 약간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중과세를 매기면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심각한 역반응을 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서민들 입장에서도 미래에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으면 내 집 마련하는데 나도 너무나 힘들지 않느냐라는 세금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또 한편으로는 순기능, 또 한편으로는 거꾸로 역반응, 이런 것들이 서로 쌍곡선을 그려갑니다. 어쨌든 이 세금은 나와 국가, 우리 이웃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제대로 올바른 이해가 앞서야 되겠으며, 성실납세는 그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 한도 내에서 국가와 동반 성장하고 이웃과 같이 동반하면서, 그리고 성실납세를 내는 한도 내에서 세금에 대하여 세테크를 할까, 또는 세금을 전략하는 기법이랄까,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 되겠으며, 그 한도 내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 세금에 대한 것을 경제적으로 활용해 가면서 서민들도 충분히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먼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종류, 국세, 지방세 이렇게 나눴는데, 그것까지 여러분들 다 구별하면 좋겠지만, 국세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그리고 지방세 정보는 위택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계신 것보다 훨씬 다양한, 그리고 아주 편의로운 것들이 많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등록세까지 들어갔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자산은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합쳐져 있죠.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가만히 가지고 있는데도 세금이 나갑니다. 재산세, 잘 아시는데,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가만히 가지고 있는데 나갑니다.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무슨 너무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쓰지도 않는 토지를 몽땅 가지고 있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지요. 국세로 걷어서 지방에 딱 교부금식으로 이렇게 또 논아주기도 합니다. 상당 부분을. 자, 그 다음에 이제 팔 때 양도소득세, 이게 바로 세금 정책에 있어서 초점을 이루고 여러분들 최고 관심사가 양도소득세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할 때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은 다 합해서 종합소득이 됩니다. 잘못 표기되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죠.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증여할 때는 증여세, 상속할 때는 상속세 등 무슨 세금이 다양하게 이렇게 따라붙습니다. 주제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세금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아시고 다 이해한 그 주제가 아닙니다. 세금이 있다는 것, 사시기 전에 세금을 걱정하고 체크해 보시고, 갖고 계실 때도 체크해 보시고, 파실 때도 체크해 보시고, 임대하실 때도 체크해 보시고, 증여하실 때도 체크해 보시고, 또 부모님이나 자꾸 오셔서 이 슬픔이 가시게 되면 세금이 또 얼마인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라고 해서
체크해 보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세무사처럼 달통한 세무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 먼저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는 얼마냐? 이걸 누가 외우시겠습니까? 이 표를 잊어먹으시면 인터넷에 봐서도 잘 나옵니다. 다만 최근 것을 보셔야 되겠죠. 최근 것을. 아주 뭐 간단히 취득세를 보시면 취득세는 4.6%다더라. 그러니까 1억짜리를 취득하면 460만 원을 세금으로 취득세로 낸다더라. 사는 사람이 내는 거죠. 사는 사람이.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상속받을 때는 1억짜리 부동산이면 보통은 이제 이럴 때는 상속 같은 경우나 원시 취득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거래가가 아니고 기준시가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의 3.16%입니다. 기준시가가 실제 거래가는 한 1억 5천 되는데 기준시가는 1억짜리다. 그러면 316만 원을 상속 당시에 취득세를 냅니다. 상속세 말고도요. 상속세 말고도 이렇게 취득세를 냅니다. 증여는 4.0%. 그러니까 이 표를 여러분들 보시는 정도가 중요하고, 또 관심 있는 것은 미리미리 조금씩 봐두고 체크하시는 거지 이걸 다 외우실 수는 없습니다. 취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합해서 보통 4.6% 한꺼번에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등기를 할 때 법무사님들 사무실에서 이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등을 내놓을 거 보면 취득세 얼마, 농어촌 특별세 얼마, 지방교육세 얼마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농지는 3.4%로 좀 그 국가가 좀 우대해주고 있네요. 일반 것보다 3.4%. 이게 1억짜리 농지를 취득하셨으면 실제 거래가에 실거래가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과세표준이 실거래가고,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잡히지 않는 증여나 원시취득 상속만 기준시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3.4%고 자경을 하면 1.6%다. 근데 이것은 자경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강력한 자경, 농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 실제 거주해야 되죠. 그리고 직전 연도 3,700만 원, 굉장히 중요한 금액인데 한번 3,700만 원 외워두십시오. 그러면 좀 싸게 취득세를 매긴다. 자, 지금부터 조금 속력을 내보겠습니다. 주택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가운데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있는 것처럼 주택은요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 주택 사면 110만 원, 10억짜리 주택 사면 얼마입니까? 그때는 올라갑니다. 왜? 6억을 초과하고 9억까지는 1.5%에서 그 금액마다 잘게 쪼개서 3.2%까지 올라갑니다. 여기는 시간상, 지면상 그 범위만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9억을 넘어가면은 좀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좀 더 세율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뿐만 아니라 면적도 같이 보는 거죠.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냐 이상이냐. 자, 이것은 주택이 없는 사람이 최초로 한 주택을 취득할 때 말이고, 지금부터 잘 보시면 취득할 때 두 주택자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비조정지역하고 조정지역이 있는데 여러분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립니다만은 조정지역이 지금은 지방 곳곳에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 뭐 서울 전역이 다 조정지역 아닙니까?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부분이 경기도에서도 조정지역이 포함되고 세종시 또 부산 광역시도 상당 부분이 조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취득 후 두주택자가 됐다. 그러면 비조정지역에서는 위에 1주택자하고 똑같이 합니다. 근데 조정지역은 벌써 국민주택 규모 이하하면 8.4%, 85제곱미터 전용면적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 9%로 엄청난 세율을 매기고요. 취득해갖고 3주택자가 되면은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쌍방향으로 둘 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 후에 3주택자가 되면은 벌써 조정지역에서는 최고 단일세율로 13.40%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취득세를 보시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현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진 취득세들입니다. 조정지역에서. 자, 이번에 취득세 관련 팁은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고, 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놔두고 양도소득세를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계산 방식은 아시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번에 8억짜리 부동산을 팔았다고 하니까 8억에 매기는 게 아닙니다. 8억은 실지 양도시 실지 거래가고요. 살 때 금액 있지 않습니까? 살 때. 그러면 살 때 만약에 6억이라면 차익 2억, 여기다가 세금을 매깁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근데 2억에서 또 경비가 들었습니다. 뭐 집을 리모델링을 했다거나 2층짜리 집을 3층으로 뭐 증축을 했다거나, 그러면 이때도 필요한 경비를 상당 부분 빼내는데요. 공인중개사 비용도 빼내고 또 법무사 비용도 빼냅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취득세도 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타 필요 경비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싹 빠져나가고 1억 5천만 원만 남았다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양도차익입니다. 그리고 이 양도차익에다가 바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3년만 지나면 해마다 2%씩 양도차익을 줄여나갑니다. 이걸 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흔히 장기보유공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지고 있으면 공제가 쑥쑥쑥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나서 여기에다가 세율을 거보는 게 세금인데 한 번 더 뺍니다. 250만 원을 뺍니다. 한 사람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아무 부동산도 하나도 안 팔았다 그러면 올해 그냥 무조건 250만 원을 빼서 공제를 하고요. 올해 한 부동산을 팔았는데 10월 달에 또 한 부동산을 또 팔았다 그러면 첫 번째 것만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납니다. 이걸 공제하고 나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복잡을 외우실까요? 아, 양도차익이란 말.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도 빼고 기타 다양한 필요경비를 빼야 차익이 나온다. 차익 따면은 좀 어려운 양도소득이란 개념인데, 이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걸 빼야 양도소득이 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 외워두십시오. 빼고 나면 과세 표준이 되고 여기다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양도세가 만약에 그래갖고 만들어진 금액이 3,200만 원이 양도세가 됐다 그러면 320만 원을 지방세로 또 붙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만 있다고 세금 그까지만 돈 준비하시면 안 되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쭉 나와 있는데 표로 보십시오. 하나만 보겠습니다. 3년 이상이 넘어가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 있군요. 그래서 3년 넘어가면 3이 6, 2%씩이니까. 나는 지금 10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10년 조금 못 가지고 9년은 넘었습니다. 그러면 9이 18%를 뺍니다. 아까 양도 차익에서 18%를 감하고 양도 차익의 82%만 갖고 있으면 이게 양도소득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는요. 1년에 8%씩 빼는군요. 38은 24, 48은 32. 자, 우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년 갖고 있어도 30%까지밖에 안 뺍니다. 15년 넘어가면 무조건 그 이상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도 80%에서 더 이상 안 넘어가죠. 세율을 보십시오. 자, 세율. 이거 여러분 외우시기 어렵습니다. 세무사에서도 표를 놔두고 보거나 자동 계산기로 합니다. 자, 우선 누진 공제 방식이 있고 합산 방식이 있는데 흔히들 누진 공제 방식을 쓰는데 합산 방식으로 여러분 이해를 돕고, 이게 실제 법령에는 합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양도 차익이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라면 여러분들 60만 원 세금 냅니다. 왜? 6%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1,5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1,200까지는 6%. 그러니까 72만 원이죠. 그리고 1,200이 넘어간 300만 원에 대해서만 15%를 추가 매깁니다. 이해가십니까? 바로 이것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1,200만 원까지 72만 원 매기고
1200에서 4600, 3400만 원이죠. 4600에서 1200 빼면 3400만 원. 3400만 원에 대해서는 15%를 매겨서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4600이 넘어가는 5천만 원이니까 400만 원에 대해서만 24%를 매긴다고 말입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기본세율이 점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걸 누진세율이라고 부르고요. 흔히 기본세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시는 종합소득세, 여러분들 월급도 다 이렇게 매깁니다. 사업이 갖고 낸 세금도 이렇게 매기고요. 세율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똑같아요, 세율이. 아, 그러니까 구간, 여러분들이 3억 5천만 원에 이번에 과세 표준이니까 3억 5천만 원을 무조건 40%로 해서 다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그게 구간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40%로 몽땅 계산하면 오류가 있죠. 그 오류를 바로잡는 게 누진공제액 2,540만 원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할 때 어떤 게 편합니까? 여러분 알아서 계산해 보시되, 누진공제는 계산하기 좋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세 표준이 4억이다면 4억 곱하기 40% 아닙니까? 3억 초과돼서 5억이 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4억 곱하기 40%니까 무려 얼마입니까?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산을 잘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1억 6천 빼기 2,540만 원 하면 바로 세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을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유용하게 쓰고, 왜 그러냐면 이 세금이라는 게 부동산을 볼 때마다 자꾸 계산해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세무사한테 이걸 가져가면 세무사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한테 무한 서비스를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시도 않고, 또 아주 친하더라도 이거 가당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정도를 계산하셔야만이 부동산 투자에 입문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꼭 계산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조정지역이 있습니다. 조정지역에서는 2주택자에게, 조정지역 밖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이번 정부에 달라진 것들이 있다면 3억에서 5억짜리 구간을 또 하나 만들고 5억에다가 10억짜리 구간도 만들었습니다. 구간을 만든다는 뜻은 세율이 뒤로 갈수록 고가의 양도 차익이, 다시 말씀드리면 과세 표준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져 간다는 뜻이죠. 세금을 더 많이 건다는 뜻입니다. 근데 조정지역의 주택은요, 2주택자는 주택 2개 갖고 있다 하나 팔면 과세 표준의 6%를 매긴 것이 아니라 26부터 출발합니다. 3주택자는 36부터, 그러니까 각 구간마다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씩 추가됩니다. 이렇게 높은 세율로 매겨지는 것, 이제 그 3주택자 이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6월부터는 적용이 돼서 이렇게 늘 그 점차로 세율이 높아져 갑니다. 밑에 읽어보시니까 과세 표준액이 10억이 초과되고 세주택자인데, 조정지역의 세주택자, 이 주택수 세는 것은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수만 세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을 세는 건 아닙니다. 이 주택수 세는 기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상 일일이 다 그 말씀 못 드리는 아쉬움은 있으나, 어쨌든지 셌을 때 3주택자라고 세게 되면 이제 그 75% 구간까지도 나온다. 그러니까 팔아봐야 다 세금으로 나간다. 왜? 75%에다가 지방세율 7.5%, 세금의 또 10%를,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또 추가 납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80 몇 %가 됩니까? 83%가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샀던 무슨 이 취득세 낸 거라거나, 또는 대출 받은 이자라거나, 또는 뭐 여러분들의 기회비용이라거나, 또는 그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라거나, 또는 그동안에 뭐 노력의 대가라거나, 이런 걸 다 빼고 나면은 나만한 게 없다. 3주택자 이게 주택 3개 갖고 이상 있으면 팔아봐야 이거 전부 세금이네. 이건 뭐 싼 것이라면 모르지만은 차익이 많으면은 높아갈수록 세금이 워낙 많이 걷어가네. 바로 이런 결과가 이 조정지역이고, 우리 현 정부에서 중과세 정책 중에 초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2주택 중과세, 3주택 이상 초중과세, 뭐 초까지 붙이는 게 올바른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조정지역을 정해놓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조정지역 아닌 곳은 그대로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정지역 아닌 곳으로 풍선효과로 투자처를 옮기게 되고, 이 조정지역 아닌 곳이 자꾸 또 올라가고 가격이 투자들이 들끓고 되다 보니까 여기를 또 추가로 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런 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현 이 시점에서 보시고 계십니다. 자, 비사업용 토지라는 게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농사 안 지면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농토는 농사를 잘 지으면, 잘 지은다는 뜻은 일정한 기준 이상 지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별거 없어요. 별거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과세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농토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나대지, 건물을 나대지로 상태로 놔뒀습니다. 택지 분양받아 가지고 나대지로 놔뒀어. 근데 세율이 6에서부터 45로 간 게 아니라 16에서 55로 이렇게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2022년부터는 20%씩 더 추가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도 2주택자, 3주택자 못지않게 엄청난 세율의 세금을 매긴다는 것. 토지도 이것이 바로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구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 비사업용 토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단기 양도. 금방 사서 금방 팔면 세금 몽땅 매기겠다. 현재까지는 1년 내에 팔면 50%, 1년에서 2년 사이면 40%입니다. 근데 주택은요 달라집니다. 주택은 1년 내에 팔면 70%라는 초고세율을 매깁니다. 이건 초고세율이 맞죠. 왜냐하면 단일세율로 아예 그냥 70%니까. 아까 누진세처럼 올라간 높은 단계의 과세 표준이 높았을 때 60%, 70%가 이게 아니고 아예 그냥 금액이 얼마가 됐든 과세 표준이 됐든 70%를 세금으로, 77이죠.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권도 마찬가지고요. 비사업용 토지 2022년부터 70%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비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일렉이 1년은 넘었는데 2년 미만이면 주택, 조합 입주권, 분양권, 비사업용 토지 60%로 쭉 나와 있습니다. 2년이 넘어가면요, 이제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그 단기 양도가 아니고 이제 아까처럼 일반 과세로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는데, 분양권은요 2년이 만날 넘어가도 3년 4년이 돼도 분양권 전면은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60%를 매깁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팔면은 세금 엄청 매겠다는 뜻입니다. 분양권. 우리 그 아파트 가격의 가장 주범 중에 하나가 신규 아파트 분양 투기 아닙니까? 투기라고 할 수도 있고 투자라고 할 수도 있고 기준이 모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기준을 잡을 때는 분양권을 사서 바로 파는 것은 아무런 노력 없이 투기적 수요가 강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다르다는 것.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 주택하고 똑같고요. 분양권은 다른 기준을 세우고 있다.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정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대상 다주택자 판단. 이것은 여러분들 꼭 한번 알아두십시오. 우선 표를 보시고 기준 시가가 3억 원이 초과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권인 여러분이 조정지역 아파트를 판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3억 기준 시가가, 실거래가 아니고 기준 시가가 3억이 초과되면 어디나 다 주택수를 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조정지역에, 서울은 다 조정지역이니까 주택을 팔 때 시골에 있는 뭐 제주도가 됐든 또는 무슨 이 충남 아산이 됐든 어떤 곳이든 거기에 있는 주택이 기준시가가 3억이 초과되면 거기 주택이 하나 있고 또 서울에 하나 있고 또는 다른 곳에는 그 시골에 3억이 안 된 게 하나 있다 그러면 2주택자고요. 세 개 다, 두 개 다 3억 초과되고 서울은 조정지역이니까 금액 따지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그냥 1억짜리고 기준시가 1억짜리인데 다른 곳에 3억짜리 초과된 게 두 개 있다 그러면 3주택자로 서울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거꾸로 그 아산이나 또는 그 보령이나
이곳에 있는 주택을 빨 때는 다른 지역 주택 숫자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자체가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또 알아두셔야 되고요.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일 때는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런 건 포함되지만 나머지 제외된 자리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이것은 그 시간상 여러분들하고 상세한 내용을 다 못 다룹니다만은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용 비사업용 구별 역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이 아니고 비과세, 아예 그냥 세금 안 매기는 거. 그리고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업용 토지가 되는지, 이 두 개는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번씩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제요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